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SNS도 없고 자랑도 없고 나서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모임에서 제일 조용한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사람.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사람. 나서지도 않는데 정보는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이건 그 사람이 특별히 좋은 성격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거든요. 오늘 그 전략의 구조를 전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팀장이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지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신입 직원들은 지수의 눈빛을 확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수와 사이가 안 좋아진 사람은 어느새 팀에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수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조용한 권력자, Silent Influencer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목받는 방식으로 권력을 얻지 않아요. 대신 잠재의식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의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1970년대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상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 작동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고 있다는 걸 당신만 모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권력자의 세 가지 패턴. 패턴 1. 정보의 독점.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듣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지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끄덕이거나 입술을 살짝 다물거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사람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뇌는 침묵을 공백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공백은 채워야 한다는 잠재의식적 압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수 앞에서 더 많은 말을 했고, 지수는 말을 하지 않은 채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A는 B를 싫어한다는 것, B는 팀장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 C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숨기고 있다는 것. 지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이 곧 권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 주변에도 유독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운 좋게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민준이 팀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다가왔어요. 팀장님이 원래 저렇게 말이 없어요. 근데 민준 씨가 지난번에 한 보고서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은 그 말 한마디에 안도했습니다. 지수가 팀장과 자신 사이에 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느꼈으니까요. 근데 사실 지수가 팀장에게 그 말을 들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관계 중개의 심리 구조입니다. A와 B 사이에 자신을 끼워 넣는 거예요. A에게는 B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전달하고, B에게는 A가 사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라고 전달합니다. 정보는 반드시 자신을 통과해야 하도록 설계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게이트키핑이라고 부릅니다. 문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문지기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민주는 이후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지수에게 먼저 물어보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수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회식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을 던졌어요. 사람들은 반응을 했지만 슬쩍 지수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웃으면 그 농담은 재미있는 것이 됩니다. 지수가 미묘하게 표정을 굳히면 그 농담은 선 넘은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감정 기준점 조종입니다.
사람은 집단 안에서 감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누군가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참조, social referencing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엄마의 표정을 보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본능에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어른이 된 후에도 이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엄마에서 집단의 감정 기준자로 바뀔 뿐이에요. 지수는 이 역할을 자신에게 할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표정을 조금 늦게 반응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지수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누군가가 떠올랐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드셨나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나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이미 어느 순간 이걸 쓰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친구한테 다른 친구 이야기를 살짝 전달한 적 있나요? 회의에서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본 적 있나요? 상대가 눈치를 보도록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본 적 있나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관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달시키는 기술들이에요. 문제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자각이에요. 지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수와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팀에서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 살짝 표정이 굳었을 뿐이에요. 가끔 그 사람이요? 라고 짧게 반응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인지 부조화를 이용한 고립화입니다. 사람들은 지수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직접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수의 미묘한 반응을 보며 자신의 판단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자발적 편견입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수의 설계 안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또는 이미 들어와 있다면 빠져나오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행동 1. 정보 경로를 직접 확인하라. 누군가로부터 A가 이렇게 말했대요 를 들었다면 반드시 A에게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정보가 한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의 게이트키핑 권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행동 2. 감정 반응의 출처를 점검하라. 지금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표정과 반응을 통해 형성된 건지 물어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은가? 이 질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조율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 3. 침묵에 끌려가지 마라. 조용한 권력자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고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게 되지요.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침묵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두세요. 침묵을 채우지 않는 순간 프레임 주도권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지수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회식에서 제일 늦게 웃고 단톡방에서 제일 말이 없고 SNS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침묵이 설계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지배는 인식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이제 당신 주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용한데 중심에 있는 사람, 나서지 않는데 결정권을 가진 사람, 정보를 먼저 아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설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 다룬 심리 기법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십시오. 타인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관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역심리를 이용해 상대의 조종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다룹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